e스포츠가 새로운 청소년 문화선교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지역교회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자체와 교회가 협력해 오미크론 확산을 극복해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방역 조치가 완화된 뉴욕에서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활동을 재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 프라미스 교회의 파워하우스 사역을 소개해드립니다. 팬데믹 속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찬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교회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e스포츠는 컴퓨터나 모바일 게임으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e스포츠가 오는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그 위상과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따라 지역교회에서도 e스포츠를 새로운 문화선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e스포츠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 그런데 선수 구성이 좀 특별합니다. 과천문화원이 주최한 e스포츠 문화 페스티벌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카트라이더 종목에 참여한 선수들입니다. 받을 줄 몰랐는데 오빠랑 대회 나와서 상도 받아서 좋아요. 자녀들과 이제 대화의 소통 창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면들도 있으니까 같이 좀 참여하면은 나름 또 재미있고 의미도 있겠다 싶어서.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경기 장소가 바로 교회란 겁니다. 과천교회는 지난해 11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이번 행사에도 협력했습니다. 특별히 과천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한 또 과천 청소년들을 위한 또 지역 e스포츠 문화 페스티벌입니다. 음지에 있던 게임의 문화를 공개적인 또 이렇게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좀 더 밝은 곳으로 또 양지로 또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 음지 문화로 여겨졌던 e스포츠. 하지만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 콘텐츠가 급부상하면서 어느덧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게임 8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체육회에서도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특히 10대, 20대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고. 지역교회에서는 e스포츠를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사역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과천교회에서는 대회 직후인 다음 날 20명의 청소년이 교회에 찾아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과천교회는 앞으로 e스포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6월 하반기쯤에 저희가 또 교회에서 또 2회 e스포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e스포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의하고 또 돕고자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교회는 중독 예방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올바른 e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교회가 협력해 모범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방역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익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익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계와 지자체가 자율적 책임 방역에 힘을 모은 겁니다. 익산시는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방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방역 체계를 이행한 교회에는 방역 안심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교회도 방역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와 공유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교회 정보를 시에 알리고 방역 체계 구축 협력에 나섰습니다. 각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한 자율적 책임 방역, 지자체의 믿음에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강조합니다. 교회 소식 광고 이렇게 전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해서 이렇게 자율방역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추진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잘 지켜줘요. 여러 가지 많은 주의를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했더니 아주 뭐 우리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하죠. 정헌율 시장은 지역 교계에 대한 믿음과 유대로 협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들하고 그동안에 굉장히 유대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의 애로나 민원사항은 내 최우선적으로 다 해결해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저를 신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목사님들 믿고 따르고 어려운 점 있으면은 또 지역의 원로로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교회와 지자체의 연대는 지역사회 활성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작년 7월 발생한 익산시 침수 피해.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침수 피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경제 살리기에도 교회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 겁니다. 형성된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서 각 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씩 거기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해줬어요. 전통시장 다니던 않던 사람들이 한번 가보니까 전통시장이 이렇게 편리하고 좋구나.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도 되잖아요. 전통시장에 대한 그 홍보, 이미지 홍보, 그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자체와 교회의 협력, 모범적인 상생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아이들의 교육과 외부 활동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 조치가 완화된 뉴욕에서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활동이 재개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손민석 기자입니다. 토요일 아침, 교회 안이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길게 늘어선 줄 사이로 접수를 받는 봉사자들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잠시 문을 닫았던 파워하우스가 열리는 날. 뉴욕 프라미스 교회가 2009년부터 시작한 파워하우스는 4세부터 14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지역사회 섬김 사역입니다. We've been involved in Powerhouse for the past 13 years, and it is a ministry that focuses on academic and also the spiritual component, which we provide the Word of God to our students. And we have served over the 13 years more than 10,000 families here in New York City. We're in over 9 countries. This ministry has been really effective. 파워하우스에 등록한 아이들은 음악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고 연령별 학습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You have the cards, you have the hints, and so you have the leftover pieces, and so then you're able to use your brain to see how they connect. 수업을 마친 아이들은 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파워랠리에 참여합니다. 파워랠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로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전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I learned about Hannah and when she prayed to God for a baby.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찾은 부모들에게도 가정 상담과 영어, 성경 교육까지 다양한 강의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성경적 가정에 대한 핵심 가치를 가르쳐 복음을 받아들인 다민족 성도들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학생들이 교사로 자원하는 아름다운 동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y teacher thought I was ready and thought the same way, and she was really happy and glad to pass on that title of student to assistant teacher to teacher of violin. And I want to be a teacher because of Powerhouse, and I would have never thought of being that if it wasn't for here.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파워하우스는 인성과 지성을 넘어 영성을 배우고 소망을 품는 기회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2년을 넘어가면서 교회 사역도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CTS는 뉴 노멀 시대 변화하는 한국교회 사역의 모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하고 건강관리까지 해주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CTS 특별기획 뉴노멀 시대 목회 현장, 오늘은 화도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화도교회. 매주 목요일이면 성도들이 모여
반찬을 포장하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뿌듯해져. 저희 부모님 섬기는 것처럼 마음도 뿌듯하고 그분들이 좋아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드릴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목사의 기도가 끝이 나면 삼삼오오 흩어져 봉사자들은 반찬을 전하러 갑니다. 어머니! 불 켜셔, 불.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하루 종일 불을 끄고 지내는 독거 어르신. 사람들이 찾아와서야 보일러와 형광등을 켭니다. 너무 좋지.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갖다 주니까 너무 고맙고 항상 감사하고 지금 우리 냉장고 열어봐봐.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갖다 준 거 다 먹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너무 고마워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 교회는 반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돌봄 가구 서비스 제공 일지를 기록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일 별일 없으셨지? 시야는 좀 요즘 어떠셔요? 그냥 지금은 그대로예요. 화도교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의 벗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뭐 교회를 중심으로 50m 반경 안에를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좀 힘이 생기면 100m 반경을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을 위해 교회는 수도행정복지센터와 협력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교회가 중심이 돼 돌봄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돕는 교회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많은 걱정을 끼치는데 우리 교회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화도교회 하면 봉사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들 잘 도와주는 교회, 또 읍사무소의 입장에서 볼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까 고민이 생길 때 요청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뭐 읍사무소 직원들 만나게 되면 고마워하고 칭찬해 주는 거 보면 뭐 그게 보람이고 기쁜 일이 아닌가. 지역과 협력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이 언택트 시대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우주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사회를 전망하기 위해 원로 원탁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장총회 김은경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생명의 능력이 점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대라며 한국 사회와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총회 총무 김상근 목사는 대선 결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또 신앙의 순결성과 평상심 회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증경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원로들이 나서 자유토론을 진행했으며 총회 현황 보고도 진행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 서거 10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과 유나이티드 역사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심포지엄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 예배와 스크랜턴 선교사의 업적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문성 선교사는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윌리엄 스크랜턴의 열정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영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지난 1885년 조선에 파송돼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의학 발전에 기여한 의료 선교사입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과 MOU를 맺고 목회자들의 건강관리와 함께 지역 복음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윤보환 총회장은 많은 목회자들이 바쁘게 사역을 하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있다면서 성수의료재단을 통해 목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수의료재단 백승호 이사장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목회자를 섬기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기총과 성수의료재단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 목회자를 위한 진료비 혜택과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와 전주 장동교회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 선교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단체는 다음 세대 부흥과 공동의 유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전교회가 설립 90주년을 맞아 감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성규 목사는 9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부전 소년소녀 합창단, 미션 콰이어, 솔리스트 앙상블 등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생명운동연대가 생명 존중의 날 기념식과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생명운동연대는 새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국정 최고의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힘을 합쳐 대책을 추진해야 자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광주리가 운영하는 청년센터 라브리가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2022 청년 콘서트 시선을 진행합니다. 라브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청년 예술팀 5팀을 선발해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 지원금도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다음 세대와 전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둔포 지역에서만 120년 역사를 써내려온 둔포 감리교회인데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본질에 집중하는 둔포교회를 박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 저녁, 청년들이 한 곳에 모여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배우고 소그룹으로 통독을 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강의를 듣고 소그룹별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이제 통독 범위별로 핵심 설명을 듣는데 나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같이 묵상하고 나눌 수가 있어서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둔포감리교회 다음 세대는 성경 통독, 성도들은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해 영혼 구원에 앞장섰고 지역 특성상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1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다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는 올해 새 성전을 봉헌하고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발돋움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붙들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교회 끝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도 끝까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른 데 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고 이렇게 가셨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같이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20년의 시간 동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해온 둔포감리교회.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세대를 넘어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둔포 감리교회를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120년. 둔포 감리교회는 한국교회와 지역의 역사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왔는데요. 올해 창립 120년을 맞아 의미가 더 남다릅니다. 둔포 감리교회 소년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교회 역사와 비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둔포 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가 한 지역에서 굳건하게 12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오신 건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먼저 둔포라는 지역에 대해 궁금한데요. 어떤 지역인가요?
저희 둔포는 충남 아산의 서해안 인접 지역으로 밀물과 썰물이 큰 곳입니다. 그래서 배가 드나들기 쉬워서 조선시대부터 폭우로 발전해 왔고요. 소금배가 많이 드나들어서 둔포에 소금장이 자주 열리곤 했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일이 1902년이거든요. 한국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배였기 때문에 아마 이 백기를 통해서 둔포에 일찌감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선교부에서 활동하던 박영석 목사님이 그런 루트를 따라 둔포에 보냄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박영석 목사님은 둔포교회 초대 목회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회가 한 지역에서 오래 있었던 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역사는 곧 지역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둔포 지역에서 120년 동안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저희 교회가 둔포에 선교를 시작한 지 120년이나 되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들을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굳이 해본다면 아마 복음 전파와 지역을 교육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생기고 10년쯤 지난 뒤에 1912년 둔포 매일학교 진명학원이 열렸는데요. 한국선교에 평생을 헌신하셨던 사에리시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주로 미취학자들을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그렇게 진행되다가 1916년 일본 경찰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습니다. 1936년에는 에덴 유치원을 열었었고요. 1951년에는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성 고등국민학교를 설립해서 교육 선교를 해왔는데 성도들이 성미 15가마를 모아서 설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조선가정,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열었고요. 좀 그렇습니다. 세월이 길다 보니까 했던 일이 너무나 많아서 좀 한마디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교회가 지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오셨네요. 네, 지금은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 창립 120주년을 맞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 진행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고요? 네, 금년에는 저희들 교회 120주년이 되면서 동시에 성전을 봉헌하게 된 해이기도 합니다. 새성전 봉헌 예배 드렸고요. 또 머릿돌 제막식도 했습니다. 새로운 주차장도 봉헌식을 했고요. 타임캡슐 만들어서 성전 건축의 내용과 그동안의 역사들을 미디어로 담아서 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장로님의 직인 감사 예배가 있고 둔포교회 120년 역사를 이제 다시 정리해서 발간하는 일들을 교회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새 성전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네요, 목사님. 네, 이제까지 사역만큼이나 새 성전에서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둔포교회가 품고 나아가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안정된 교회의 자산 위에서 세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배당 부속 건물들, 또 예배당이 너무 낡아서 비도 새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1,000평 예배당 주세요. 두 번째는 교회 사명이 뭐겠습니까? 전도해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제자 삼아 그렇게 모여진 사람이 1,000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를 하셨으니 우리도 선교사를 2명만 파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왔고 20년을 달려왔는데 현재 1,000평 예배당 건축 봉헌했으니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1,000 예배자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면 가시권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명의 선교사 파송은 신학교에서 2명의 선교사들 훈련을 하고 계시니 조만간 파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비전대로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도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쓰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강원 선교 전략 세미나와 도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이수영 목사는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함께 강원도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이수영 목사의 회장 연임이 결정됐으며 위드 코로나 목회 전략 세미나와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위한 도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 봉사회는 법인 설립 감사 예배와 이사장 및 임원 취임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양문교회의 이승수 목사는 교회를 넘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산시 기독교연합 봉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사장 박귀한 목사는 아산시를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임원 소개와 MOU 협약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남부연회연합회가 행정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남부연회 강판준 감독은 무너진 삶과 예배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며 남선교회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행정총회에서는 남선교회 남부연회연합회 회장 오종탁 장로의 인도로 각 부서 보고와 스리랑카 교회 건축을 비롯한 선교 사업 안건을 다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강원도회가 제138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회에서 노회장으로 당선된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노회와 지역교회를 위해 총회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회장과 더불어 분회장에는 횡성제일교회 김인범 목사가, 장로 분회장에는 횡성중앙교회 박희구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뿐인데요. 사순절 기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한 달 전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생전에 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자취를 남기셨고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며 세대를 초월해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교수님은 병상에서 3월이면 나는 없을 거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언제 천국에 가실 줄을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치료도 받지 않으시고 최소한의 영양만을 공급받으시면서 집필에 전념하셨습니다. 글을 쓰실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대화록을 남기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수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지만 신앙을 가진 이후로는 많은 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암투병으로 겪는 고통을 뛰어넘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어령 교수님은 마지막까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 눈부시게 환한 대낮이라면서 5월에 핀 장미처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대낮과 같은 본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죽음을 돌아간다라고 하듯이 자기가 온 곳으로 다시 간다는 말이기에 자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이 평소처럼 글을 쓰면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시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CTS 걸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만 5세부터 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1%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조사한 결과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어린이는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고려한 조처인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생활필수 지원 정보 등을 담은 책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를 발간했습니다. 문체부는 책에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약 200개를 생애 주기와 분야별로 나누어 수록했는데요. 희망사다리 2022는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책은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관광 콘텐츠를 통합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당국은 개방형 플랫폼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표준 관리 체계 도입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품질 개선 등 콘텐츠 관리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플랫폼에는 다국어 관광 정보와 이미지 등 약 70만 건의 관광 콘텐츠를 등재했으며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31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